9월 26일 두산전이었고요. 네, 3대 4로 졌습니다. 승패가 의미가 없는 잔여 경기긴 한데 그냥 뭐랄까 한마디로 딱 롯데다운 경기였어요. 딱 롯데다운 게 뭐냐? 뭐랄까 희마리가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득점권 찬스는 적지 않았거든요. 9안타 8볼넷을 얻었으니까 사실 적지 않은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이 출루를 했습니다. 근데 17, 17번 출루해가지고 3득점이다. 잔루가 14개란 얘기죠. 역시나 롯데답고, 그리고 에라가 한 개가 있었는데 그 에라가 3점, 7점으로 고스란히 치안이 됐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점 한 점 한 점 따라갔는데 결국 추격은 하되 역전은 하지 않는 모습까지 완벽한 롯데다운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반면에 두산은 역시 강팀 DNA가 있는 팀은 다르죠. 역시 베테랑 선수들 김재호 선수, 허경민 선수가 호수비로 팀을 이끌었고, 특히 허경민 선수는 공수 양면에서 맹활약을 하면서 역시 잘한 팀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롯데야. 9월 26일 두산전이고요. 네, 3대 4로 졌고 지면서 사실 이 승률 까먹는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네요. 그러니까 물론 별로 의미가 없는 거긴 한데 오늘 지면서 지금 8위로 내려왔습니다. 희소식인가? 네, 조금만 3경기 남았는데 하나하고 지금 똑같이 가고 있으니까 8위 경쟁이 좀 치열하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마이너스 9인데 결국 마이너스 10 넘게 마무리하겠네요. 아무튼 이렇게 내려왔는데 오늘 경기는 앞에 짧게 말씀드렸듯이 일단 벽을 느꼈다. 확실히 강팀과는 차이가 있는 걸 많이 느낀 경기였던 것 같고, 일단은 상대팀이지만 그 베테랑 선수인 김재호, 허경민 선수 칭찬을 안 할 수가 없고 굉장히 사실 부럽습니다. 뭐냐면 오늘 경기의 승패를 바꾼 거는 결국은 김재호 선수와 허경민 선수의 3회 말의 호수비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3대 0으로 뒤지고 있었는데 3회 말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찬스가 있었어요. 여기 적혀있는 3회 말 1사 2루 상황에서 고승민 선수의 튀어오르는 타구가 있었는데 이 타구를 김재호 선수가 유격수 김재호 선수가 처리를 해주면서 실점을 막았고, 이게 우리 팀 롯데 같으면 굉장히 익숙하죠. 튀어오르는 타구 유격수가 못 잡아가지고 이렇게 넘기는 게 굉장히 익숙한 그림인데, 이게 빠져나갔으면 한 점 따라가고 또 1사 1루 찬스가 이어지고 손호영 선수 중심 타선으로 이어지니까 흐름이 또 달라졌을 텐데, 역시 우승을 많이 시켜본 선수들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어진 3회 말 1사 2루에서도 손호영 선수가 3루수 빠져나가는 타구를 쳤거든요. 근데 이 허경민 3루수가 다이빙 캐치를 하면서 처리를 해주면서 또 실점을 막았고, 이것도 빠져나갔으면은 2사 2루네요. 2사 2루에서 빠져나갔으면 한 점 만회하고 또 1사 2루인데 전준우 선수가 어찌됐건 뭐 탈락하고 좋기 때문에 또 따라갈 수 있을 만한 계기가 마련됐을 텐데, 역시 강팀의 베테랑은 다르다라는 거 보여줬고, 또 허경민 선수는 공격에서도 오늘 좋은 활약을 해줬죠. 6회 초 2사 2루에서 넉점째로 도망가는, 그러니까 두산도 사실 3점에서 5회까지 계속 묶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구의 격언이죠. 도망 못 가면 따라잡혀야 되는데 따라잡힐 만한 상황들을 이 허경민 선수, 김재호 선수 같은 베테랑 선수들이 막아주니까 역시나 본인 손으로 또 도망가는 점수를 6회에 만들었고, 그리고 또 이어진 7회 말에도 본인이 도망간 점수를 만들고 나서 또 추격의 점수를 막아내요. 7회 말 2사 1-3루 에서 손호영 선수가 또 빠져나갈 수도 있을 법한 3루 땅볼을 쳤는데, 근데 이것을 또 허경민 선수가 처리를 해버리면서 그냥 원천 봉쇄를 했고, 또 5회 말에 이루수 강승호 선수도 노아 선두타자 황성민 선수의 튀어오르는 타구를 잡아주면서 또 출격할 수 있을 만한 원인을 봉쇄를 해버렸죠. 그래서 역시 강한 팀은 다르다는 생각이고, 반면에 롯데는 고승민 선수가 1회에 이제 범했던 실책은 아니지만 사실 실책에 가까운 수비, 그러니까 제라드 선수, 무사 1, 2루 상황에서 제라드 선수의 땅볼이 나왔는데, 사실 이게 더블 아웃 처리가 됐다면 이 위기가 어느 정도 탈출이 됐을 텐데, 이게 더블 아웃이 안 되고 고승민 선수가 공을 잡고 한번 떨어뜨리고 하면서 더블 아웃이 안 되고 결국 원아웃만 잡고 주자를 살려줬고, 이것이 이어져가지고 김재환의 적시타, 그다음에 양석환의 적시타, 그리고 강승호의 또 희생 땅볼, 이런 것들을 이어섰던 거예요. 그래서 역시 뭐 두산은 이제 4위를 확정을 했고 롯데도 탄력이 확정이 됐는데, 역시나 이 못하는 팀은 못하는 이유가 있고 잘하는 팀은 잘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걸 느낀 경기였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승패를 떠나서 일단 박세웅 선수는 괜찮은 투구를 했어요. 박세웅 선수는 6이닝 실패한다 4실점 4자책 3삼진 96개인데, 오늘 비록 1회 이제 수비에서 또 약간 도움을 못 받으면서 점수를 주긴 했지만
어떻게든 6이닝을 끌고 갔다는 건 저는 좋게 생각을 해서 오늘 올 시즌 마지막 등판이었는데 올 시즌 많이 아쉬웠지만 그래도 그 후반부에는 좀 많이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줬다고. 물론 8회는 안 좋았지만 네 그래도 173이닝이나 던져줬다는 거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그리고 6승 11패 4.78로 마무리하게 됐는데 여러모로 힘든 시즌이었지만 그래도 박수영 선수가 내년에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은 하게 해준 투구를 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아무튼 그랬고 경기 상황들을 좀 살펴보자면 일단 9회 말에 따라가고 이제 9회 말 1사 만루에서 그 찬스가 마지막 찬스가 왔는데 다만 타석에 이제 선수가 강승구 선수하고 오선진 선수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사실 대타를 쓰기에도 이미 야수를 다 썼기 때문에 뭐 두 선수를 믿고 가는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그 앞에 1사 2, 3루에서 나승엽 선수가 보이넷을 골라서 나갔잖아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나승엽 선수가 보이넷을 골라 나가서 1사 완료가 됐지만 이 경기를 뒤집는다는 생각은 물론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뒤에가 강승구, 오선진 선수고 투수가 김태균 선수이기 때문에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못했고 강승구 선수도 뭐 나름 이제 승부를 잘 이끌어 갔습니다만은 사구째에 이 사구째 삼진 당하는 공이 사실 ABS에 걸려가지고 삼진이 된 게 좀 아쉬웠죠. 그러니까 상구는 어찌됐건 잘 참았고 예 그리고 사구도 볼이 됐으면 사실은 어느 정도 또 뭔가 컨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구가 사실 반대 투구가 됐는데 이게 그러니까 사람 심판이면 무조건 볼이죠 이런 건. 예 근데 ABS에 걸리면서 삼진이 된 게 좀 아쉬웠고 그리고 선진 선수도 사실 빠른 볼에 좀 압도를 당한 것 같고 김태균 선수도 정말 전력 투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구에 복판의 헛스윙 이거 보고 야 빠른 볼 못 따라가네 이제 직구만 넣은 거죠. 2구도 직구 넣고 3구는 타이밍을 맞추긴 했는데 이제 휘두르니 급급했다 보니까 제대로 컨택은 안 됐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됐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고 사실 뭐 어차피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뭐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박승구 선수가 오늘 드디어 스타팅에서 빠지고 8번 유격수로 노진혁 선수가 나왔는데 근데 왜 김태형 감독이 다 죽어가는 박승구 선수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해를 시켜버렸습니다. 노진혁 선수가. 그래서 2회 말에 1사 1, 2루에서 삼진 4회 말에 1사 1루에서 또 삼진 그러니까 야구하기 싫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니까 결국은 그 경기 중반에 오선진 선수로 빼버리고 이렇게 됐는데 노진혁 선수는 참 본인이 노력을 했는데 안 맞고 뭐 이제 몸이 안 따라주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좀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시즌 내내 말을 하지만 그러니까 참 모르겠습니다. 이게 솔직히 영입을 할 때는 저는 풀타임 유격수는 못 본다는 건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100경기 정도 유격수 봐주면서 한 OBS 0.75에서 0.8 정도 그 안팎 정도 그 중간 정도 그 사이만 찍어줘도 나쁘지 않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리고 뭐 손혜영 선수 오기 전엔 사실은 한동희 선수 군대 가면 3루수로 갈 거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나쁜 영입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유격수 자원 중에서는 그래도 괜찮은 자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작년 정도 모습만 보여줬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올해는 완전 뭐 BS에 무너진 것도 있겠지만 그냥 경기하는 모습에서 어떤 의욕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참 안 좋은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좋게는 얘기 못 하겠네요, 솔직히. 예, 그렇고 근데 더 좀 슬픈 건 뭐냐면 그러고 결국 박승우 선수가 뒤에 대타로 나왔습니다. 뭐 대타 자원으로서는 어찌되건 뭐 나쁘지 않은 카드였을 것이고 장준성 선수 타석에 이제 대타로 등장을 해가지고 9회 그 레이스 선수가 선두 타자 보이는 나가고 이제 나왔는데 여기서 진짜 다 죽어가는 스윙을 하면서 네 1루 땅볼을 줘줬고 이게 병살 안 된 게 다행이죠. 어찌됐건 뭐 그랬는데 박승우 선수도 완전히 이제는 뭐 체력이 방전이 된 모습을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플레이에서 힘이 전혀 안 느껴져요 지금. 네 그래서 본인도 뭐 시즌 말미에 의욕도 좀 떨어졌을 것이고 한데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해서 안 좋은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0.7212 OPS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뭐 나쁘지 않은 기록이긴 하지만 명확한 거는 박승우 선수가 주전인 팀은 강팀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원인이 노진혁 선수의 이런 심각한 추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근데 또 대안이 안 보여요. 이게 또 FA를 4호자니까 올 시즌 솔직히 마땅한 유격수 매물도 안 보이고 근데 키울 수 있느냐? 이 팀 유격수 절대 못 키웁니다. 네 역사상 지가 알아서 커가지고 잘한 유격수는 박기혁 선수가 그나마 잘하는 편이고 말고는 전무한 팀이에요. 그러니까 좀 잘한 유격수라고 할 만한 선수 자체가 애초에 거의 없는데
뭐 김민재 선수 옛날에 있었지만 타격이 훌륭한 편은 아니었고요. 근데 그 타격마저도 지금 롯데한테는 필요한 수준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유격수 줄을 세워보면 롯데의 유격수 잔혹사, 그러니까 일단 80년대는 빼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보지 못한 시간이기 때문에 빼고, 김민재 선수는 제가 아주 어릴 때 기억에 남아있는 정도라서 사실 정확하게 제가 플레이를 보지 못했으니까 패스하고, 이제 그 뒤에 있었던 선수가 이제 박기혁부터 출발을 하죠. 박기혁, 문규현, 마차도, 그리고 이런 흐름인데, 그리고 사실 문규현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거쳐갔죠. 뭐 정말 많았습니다. 뭐 신봉기, 뭐 김동환, 뭐 김대륙, 또 누구 있었나요?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매해 이 문규현 선수가 활약하기 시작했던 2012년부터 한 12년부터 마차도 선수가 나오기 전인 한 19년까지, 18년인가요? 17년인가? 아무튼 18년 이 정도까지 매번 문규현 선수보다 나은 선수가 나오지 않았고, 항상 문규현 선수를 밀어낼 선수들이, 젊은 선수들이 뭐 스포트를 받고 했는데, 결국 끝나고 보니 주전은 문규현 선수였고, 지나고 보니 문규현 선수가 제법 괜찮은 유격수였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니까 무엇보다 일단 계산이 서는 플레이를 한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스탯이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클러치 능력도 좋았고요. 예, 그리고 마차도 선수 뒤에 이제 또 무주공산인 상황인데, 무주공산이라서 뭐 이학수 선수도 영입을 해보고 FA로 이제 노진혁도 사오고 이런 시도들을 했는데, 결국은 이학수, 노진혁 둘 다 못하고 결국은 방출 영입한 박승욱이 주전을 먹은 모양새가 돼버렸는데, 근데 좀 그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유망한 유격수로 좀 얘기 나오는 선수들이 뭐 한태양, 이호준, 이주찬 뭐 이런 선수들이 거론이 되는데, 근데 왠지 굉장한 기시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기현 시대의 신봉기, 김동환, 김대륙 그 외에 또 수많았던 선수들과 약간 오버랩이 되면서, 박승욱 시대의 한태양, 이호준, 이주찬 이런 선수들이 또 있지만, 결국은 박승욱을 아무도 못 이기고 계속 흘러갈 것 같은 굉장히 무서운 예감이 든단 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또 뭐 유격수 외국인을 써야 되나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냥 팔짱 같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고 좋은 소식은 레이스 선수가 오늘 2안타 치면서 198안타를 기록을 했고, 3경기에서 2안타만 치면 200안타고 4안타만 치면 이제 안타 신기록이에요. 그래서 신기록을 달성을 해야 되겠죠. 200안타는 경기 수가 많으니까. 이제 서건창 선수는 128경기에서 기록을 했는데, 레이스 선수는 경기 수가 많으니까 이제 좀 신기록을 세워야지 의미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남은 경기가 사직에서 2경기, 이제 창원에서 1경기 그렇게 되는데, NC 경기가 있고 NC 기아 그렇게죠. 그 뭐냐 남은 경기들이. 네, 그러니까 충분히 좀 기록을 달성할 수 있을 만한 여진이 있는 거 같고, 또 기아도 김도영 선수의 40이 걸려 있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승패가 크게 의미 없는 상황이 됐으니, 기아는 김도영 선수의 어떤 40 기록을 조금 의식을 많이 할 것이고요. 팀도 그런 기록을 좀 도와주려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롯데도 사실 레이에스 선수의 최다 안타 신기록 말고 남은 게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사직 경기 때 아마 이 김도영, 레이에스 선수를 조금 밀어주는 듯한 모습이 나올 것 같기도 해요. 뭐 그런 모습이 나와서 안 된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뭐 이왕사 시즌 다 끝난 마당에 뭐 개인 기록을 조금, 그러니까 정면 승부를 해주는 정도는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맞아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피하지는 말자, 승부를 해주자, 이런 거는 기아전 토요일 경기 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기대하는 기대가 되기도 하고, 사실 2안타가 남은 걸 내일 채워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27일 금요일 경기에서 2안타를 채우고 이때 200안타를 채우면은 부담이 많이 줄잖아요. 그러면 남은 2경기는 사실 마음이 어느 정도 편해졌기 때문에 202안타보다 더 많이 좀 앞서 나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레이스 선수의 이 기록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보면서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타율 순위는 사실 좀 힘들어졌습니다. 에레디아 선수가 이제 3할 6푼으로 또 도망해갖고, 레이스 선수가 3할 5푼 살이니까 사실 6리를 따라잡기는 3경기 남았는데 좀 어려워지긴 했어요. 에레디아 선수가 갑자기 못 치고 그럴 것 같지도 않고요. 지금 페이스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게 감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타격왕은 좀 쉽지 않아 보이지만 일단 최다 안타 기록은 세우자라는 게 좀 목표가 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고 또 레이에스 선수는 또 지명타자를 좀 시켜줄까? 김태형 감독이 얘기를 했는데, 또 본인은 수비를 하는 게 더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어찌됐건 그 기록을 계속 우리가 추이를 시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인환 선수가 데뷔 첫 안타와 타점을 기록을 하면서
또 의미 있는 장면을 한 개 만들었고, 또 두산은 이제 곽빈 선수가 15승을 달성을 하면서 그 다승 공동 선두로 올라갔어요. 공동 선두로 올라갔는데 이제 다승 공동 선두에 15승으로 올라와 있는 원태인 선수가 이렇게 되면은 최종전에 등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야 이제 박진만 감독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일단 최종전 이제 원태인 삼성의 최종전, 그러니까 28일 토요일 경기에 따라 가지고 그 단독 다승왕이 이제 갈리게 될 텐데, 재밌는 경쟁이네요. 어찌됐건 곽빈 선수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승수를 달성을 하고 이제 원태인 선수의 모습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앞에 말씀드렸듯이 두산은 이제 그 우승을 만들었던 베테랑 선수 김재호, 허경민 선수의 활약으로 승리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 네, 그에 반해서 탈락하니까 불타오르는 우리 팀의 베테랑 전준우 선수, 예, 그냥 재밌네요. 예, 재밌고 9월 23일 하나전부터 공교롭게도 14타수 8안타 2루타 3개 2타점 3보이넷, 그러니까 12출루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불타오르고 있는데, 아휴, 모르겠습니다. 잘하면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꼭 타이밍이 이랬어야만 했는가, 뭐라고 말을 하기가 좀 어렵네요. 예, 그리고 오늘도 폭투가 나왔는데 폭투가 또 시점에 연결이 됐고, 추석 이후에 폭투가 맨날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야구 못하는 팀이 늘 뭐 그렇듯이 역시 약팀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조금 뭐 칭찬할 포인트를 찾아보자면, 일단 정현수 선수가 1.1이닝을 1피안타 무시점으로 잘 막아줬고, 그리고 뒤에 나온 선수들도 뭐 잘 막아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타석에서 사실 9안타 7본넷을 많은 기회를 얻었거든요. 일단은 황창빈 선수가 1안타 1본넷인데 모든 타석에서 악착 같은 모습 보여주면서 가장 열심히 하는 선수다운 모습 보여줬고, 고승민 선수가 지금 2안타 2할 9푼 9리인데 3할은 꼭 달성을 했으면 좋겠고, 472타수니까 규정 타석도 이제 들어왔으니까 규정 타석 3할 타율은 굉장히 의미 있는 기록이니까 3할 타율을 꼭 달성을 하고 했으면 좋겠고, 3할을 달성을 하면 좀 빼주는 것도 전 해주면 좋겠긴 해요. 많이 지쳐있기도 하고, 그래서 개인 기록이라 좀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고, 손호영 선수도 지금 타율이 많이 내려왔어요. 3할 3푼대였는데 지금 타율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OPS도 0.9가 깨졌고 한데 손호영 선수도 못 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많은 경기에 나가보는 게 사실은 중요하기 때문에 손호영 선수한테는, 그래서 규정 타석은 못 채우겠지만 어찌됐건 손호영 선수는 끝까지 계속 경기를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나승엽 선수는 3보이넷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할 7리 안타인데 출루율이 4할 7리예요. 그래서 3할 타율 4할 출루율은 아마 유지를 할 것 같고, 상당히 이쁜 스탯을 기록을 하고 시즌을 이제 마감을 하려고 하고 있는 나승엽 선수가 되겠고, 뭐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고, 내일은 이제 NC하고 만나는데 참 여기서 한현희 선수가 왜 선발인지 모르겠어요. 한현희 죽이기 프로젝트도 아니고 9월부터 너무 안 좋은데 굳이 한현희 선수를 선발로 쓸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올해는 안 던질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차라리 2군에서 박준우 선수를 선발 기회를 좀 주던가, 그 편이 전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박준우 선수가 지금 엔트리에 있고 한데 선발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2군에서 선발로 계속 로테이션을 돌았던 젊은 선수가 시즌 막바지에 이렇게 선발로 나와서 경험을 쌓는 게 의미가 있지, 한현희 선수 같은 베테랑 선수가 지금 시점에서 선발로 나와가지고 얻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현희 진짜 너무 미안해요. 저는 한현희 선수한테 보고 있으면 이게 뭡니까? 하여간 김태형 감독의 머릿속은 끝까지 이해를 좀 못하겠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내일 이제 피날레 시리즈고 또 마지막 사진 2경기인데 뭐 좋은 경기를 했으면 좋겠지만 이 선발 기용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팬서비스 차원에서 차라리 박준우 선수가 나와서 두들겨 맞는 게 더 나았을 거거든요.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경기 남았는데 아무튼 다들 잘 마무리하시고, 네, 그렇겠습니다. 네, 별로 할 말이 없네요.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 야구였고요. 재미있게 보고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원투지 롯데 자이언츠.